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윤입니다. 저는 오늘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 도시 하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고 변화하는 하남시에게 힘을 실어줄 절호의 기회입니다. 현재 제1야당인 정치는 민생을 저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생태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식이법, 하준이법마저 거래의 도구로 삼았다가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뒤늦게 철회하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호통을 치며 민생을 외치는 척하다 뒤돌아서서 웃으며 악수를 청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배척해야 할 작태입니다. 저는 협력과 협조의 정치는 하되 불이야 타협하는 정치는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서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민생의 정치, 쇼가 아닌 진실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끼이고 치이고 낙하해 하루 3명씩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자영업자가 3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 봉투는 날마다 가벼워져 30년을 악착같이 벌어도 집 하나 장만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일터를 찾지 못해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연예인이 젊은 나이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제껏 성장의 가시를 위해 99%의 국민이 아닌 1%를 위한 정치를 해온 탓입니다. 성장과 무관해 보이는 인권의 문제에는 시기상조라고 여기며 뒤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걸 방기하고 또 이뤘습니다. 대학 시절 호언철폐와 군부독재 타도만이 저의 길이었고 실제 전 저의 모든 삶을 바쳐 학생운동에 투신했습니다. 결국 국민과 함께 요랑쟁을 통해 실제 그 꿈을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우린 지금 대통령을 손수 뽑고 그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적어도 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못된 과거를 버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삶으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모든 걸 걸고 새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 도시 하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시는 지금 언도심과 농촌동, 미사와 일해가 모인 한지붕 4가족입니다. 앞으로 논란이 이때 3기 신도시까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묶을 새로운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반면 하남에서 자유한국당이 7년 동안 주도한 정치는 하남 시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자초했습니다. 열병암 발전소 비리와 같이 사익을 위한 정치, 지하철 개통 시기 관련 조기 개통설로 시민들 혼란을 야기한 치적사키형 정치, 이는 반드시 근절하고 거리를 끊어야 할 대상입니다. 저는 공정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남시가 한 발 더 크게 성장한 하남특별시로 나아가기에 하남에서부터 새 길을 열겠습니다. 먼저 교통이 편리한 하남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강남 등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오도록 하남에서 김포를 잇는 GTX-D를 반드시 추진하고 지하철 3호선, 5호선, 9호선을 안정적으로 개통해 하남의 교통 체계를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관, 주요 버스 정류장, 마을버스, 트램, 공유 자전거와 같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강구해 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둘째, 서울을 선도하는 국제도시 하남시대를 열겠습니다. 미사동에 국제 마이스 복합단지를 추진해 국제회의, 관광, 컨벤션,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하남이 동북아의 주요 거점 도시로 거듭나 하남 시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새로운 국제도시로서의 이상을 다지겠습니다. 셋째, 자족도시 하남의 발편을 마련하겠습니다. 미군 공여지에 대기업 본사를 유치해 장차 하남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한지붕 4가족을 한지붕 1가족으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앞서 대도시로 나아간 인천, 부산의 전례를 보더라도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호 교류하고 함께 발전할 때 더 발전의 시너지가 나타났습니다. 원도심과 농촌동, 미사와 일의 교통과 교육을 잇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간, 마을 간 격차를 해소해
하남 시민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이와 같은 최종윤의 길은 변화의 길이자 미래의 길입니다. 과거를 바라신다면 최종윤은 답이 아닙니다. 현재만을 살고 안주하신다면 이 또한 최종윤은 답이 아닙니다. 반면 하남의 잘못된 지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라고 하신다면 최종윤이 정답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초석을 마련하고 1%가 아닌 99%를 위한 정치, 기회와 과정, 결과가 공정한 정치를 바라신다면 최종윤이 정답입니다. 하남의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또 취업을 하지 못해 전전반칙하는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결혼할 권리를 위해 노동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위해 최종윤의 세길에 많은 격려와 기탄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와 한국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자라나가야 할지 저의 모든 걸 다 바쳐 전력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4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3가지 정도는 제가 주력 공약 사업을 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요즘 시민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GTX A, B, C 노선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 10월 31일 날 대도시 강역교통위원회에서 수도권 교통망 얘기를 하면서 GTX D의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 D 노선은 하남에서 김포, 김포에서 하남 가는 25분 내외에 갈 수 있는 그 GTX D 노선을 반드시 유치해서 하남 김포 간에 새로운 교통축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의 캐치프레이즈도 모레 보시면 알겠지만 공정으로 가는 대한민국, GTX D로 가는 하남특별시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미사 강변도시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도 이제 다 인수가 끝나면 대체적으로 10여 년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요충지로서 역할하는 곳이 미사리 원섬입니다. 굉장히 이제 말도 많고 서로 제한도 많았고, 거기에 마이스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에 옛날에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했던 그 싱가포르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 마리나베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이게 뭐 거대한 컨벤션 단지가 있어서 그 싱가포르 한 13조의 예산을 들여서 130조의 효과를 내는, 그래서 이 국제 마이스 단지를 반드시 미사리 원섬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사실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검토하다가 이건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진회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피로도가 높아졌던 우리 미군 공여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유치를 추진했는데 여러 공여지법을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추진했다가 우리가 잘 안 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거기에 이제 그 도시계획을 바꿔서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많은 것들을 검토해봤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의사를 타진한 기업도 있고 해서 우리가 또 지하철이 검단선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동거리라든지 출탕이라든지 그리고 교산 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주 조건이라든지 고려해서 반드시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또는 외국의 대기업 외국 대기업 한국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이 3가지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우리 언론인들 얘기해 주시면. 오만희 집중자입니다. 보시면 하남의 그 발전을 바로막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걸 좀 원래 사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국정과 지역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의원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도 계셔서 광역 기초의원들이 계셔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마 우리가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지금 입법 통과를 최하라고 하는 국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국회의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와 관련돼서 지역 사업에 주안점을 두는 것에만 매몰되거나 지역 주민과 스킨십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정 활동이라든지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뿐이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바로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낡은 정치하고 결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세대 교체라든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무슨 체인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형태 변화를 넘어서 우리가 국회의원의 본분과 국회의원의 임무를 명쾌하게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 낡은 정치를 좀 청산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런 거고요. 실적으로 뭐 우리 언론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지 유치원 3법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국정 현안과 주요 화두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답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답을 주는 것이 저는 시민에 대한 도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저는 낡은 장치를 좀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GTX D노선 말씀하셨는데 이게 김포에서 하남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중간에 정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예예. 예,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은 대도시 강획교통위원회에서도 검토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발표를 하려다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게 이제 말이 많고 지금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하나가 뭐냐면 인천공항까지 연결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 검단 그리고 삼성에서 강남 삼성을 통해서 하남으로 오는 정도. 하남에서 더 가면 남양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출발점이 아시겠지만 파주 있고 의정부 있고 남양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D 노선은 어쨌든 서남권에 있는 이걸로 가겠다라고 하는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런 노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ABC가 A하고 C 노선이 삼성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삼성을 트랜지역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B 노선도 인천하고 남양주하고 온 거예요. 예, 그렇게 했죠. 지금 인천 남양주 겹치지 않나요? 아니야, 이쪽은 안 겹칩니다. 남양주에서 인천 가는 거는 부천을 기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겹치지 않습니다. 예. 뭐 저기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제 마이스 국가단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에도 뭐 시장님, 국회의원님들이 공약으로 다 한 번씩 내세웠던 게 이사선 개발 계획입니다. 네. 결국은 용역비 뭐 매번 10억 이상씩 날리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위원장님이 또 10억 날릴까 걱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미군 공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로 계획이 변경이 됐죠. 네. 근데 하남시는 밑그림을 그리기에 아파트를 짓고 가족시설을 넣겠다 이게 밑그림입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하고 지금 사실은 내용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 시는 도시개발을 하시겠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시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럼 이게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율이 가능할까요 지금? 도시계획 쪽으로. 그거는 저희가 이제 협의를 좀 했고요. 시하고 좀 협의를 했고 이제 저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마이스 단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마이스단지를 추진한 이제 예가 기존은 없어요. 이제 하나 하는 게 제가 서울시 이제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 지금 가시면 그 현대자동차 건물 108층짜리 우리나라 가장 높은 이제 서울에서 높은 허가가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GSB 글로벌 저 빌딩 있잖아요. 그 현대자동차 건물 허가가 나가지고 이제 다 허가가 됐습니다. 시작을 하는데 거기하고 잠실 야구장을 연결을 해서 그 잠실 야구장을 탄천 쪽으로 옮깁니다. 이제 이전을 해서 그거를 마이스단지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 박원 시장의 생각이었고 저희들이 제가 정무수석 할 때 통합 요거 관련된 통합 회의를 몇 차례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교통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면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아시겠지만 탄천을 다 뭐 복귀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탄천 놔두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성의 문제에서 이제 거기 어떤 계획까지 하고 있냐면 두 개를 공중으로 연결하는 이 공중으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추진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면적과 규모의 문제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사리 원섬이 이제 기존에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 용역 준 것은 하남시 단위에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했던 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용역 한번 한 예가 있고요. 나머지 하남시에서 이제 용역했는데 이 마이스 산업을 추진하려면 하남시 단계에서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20조 단위 안팎의 투자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가 결심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천국제공항에서 거리상으로 반경 대체적으로 100km 정도를 보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주변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조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 조건 다 이걸 검토해야 되거든요. 이 비공식적인 거지만 사실 미사리 원섬은 이것 때문에 했던 국제상호펀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얻게 된 것도 사실은 국제상호펀드가 와가지고 이것을 검토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얘기냐 해서 지금 미사 원섬의 크기 규모로 봐서 그리고 지금 경강, 뒤에 강가, 앞에 이상변 도시, 신도시들, 그다음에 경정본부 있잖아요. 이걸 연결을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가 결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대체적으로 아까 이제 GTX 말씀드렸지만 막히지 않는 자동차 수단으로 1시간 내. 지금 대체적으로 막히지 않으면 인천공항에서 미사 원섬까지 50분이 채 안 걸린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용역과 관련돼서는 용역부터 중앙정부에서 설득 중앙정부를 움직여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윤전기자의 두 번째 문제는 도시개발계획으로 바꿨거든요. 공유지 문제를.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지금 정확하게 계획을 다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그리고 주택과 관련돼서 이제 이게 뭐냐면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게 사실 여기 이제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상입도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주변은 다 이제 주택단지예요. 지금 그게 지금 한 8만 여 평 되는데 지금 뭐 기업 본사 하나 들어오는데 8만 평이 다 필요할지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건 뭐 시하고 엇박자가 아니고 시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는 공감을 했는데 만약에 대기업 본사가 오면서 부수 시설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용도를 그렇게 해줄 요금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 주택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만족스러운 주택단지가 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저희들 고민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병원 종합병원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대학병원 두 군데를 타진을 해봤는데 이 대학병원에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그 부수적인 자기네들이 만들 때 자기네 법인이 있잖아요. 인구 40만이라고 하는 흡수 효과가 있어야 대학병원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학병원들이 그런 규정들을 넘어서 한 게 이제 뭐 구리 한양대 병원이라든지 뭐 분당 이런 병원, 분당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숱하진 않았는데 서울대 병원 이게 다 이제 좀 뭐랄까 좀 편법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유수의 대학병원 하나가 여기 유치 때문에 이제 뵀는데 40만을 근거로 해서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서 사실상 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근데 이제 대기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개 정도는 계속적인 하나씩 타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여당 책임자로서 있으면서 저도 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서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기업 유치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남 시민들의 뭐
바람이기도 하긴 한데 일각에서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기업들한테 그 그린벨트 땅을 제공을 해서 기업들한테 그게 풀리면 어마어마한 그 자산 가치가 늘어나게 하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도권에 공장 부지라든지 산업단지를 내줄 때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그린벨트 부지를 가지고 사실 수용해서 택지개 아니 우리 토목공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벌써 이미 조성원가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배가 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양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된 기업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 자동차 빌딩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 주변 기업이 2조 8천억이거든요,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대기업 본사를 유치한다 그러면 지역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그거는 단순히 금융 재정적인 문제 떠나서 취업과 관련된 쿼터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를 같이 협의해 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공여지법에 근거한 대학 유치보단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의 특화 대학원을 하나 가져오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GTX-D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점차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제가 계속 조금씩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전번에 제가 한 2주 됐죠. 그래서 김포에 사실 이제 김포가 지역과 가불이에요, 가불. 가불 김두관 선배가 이제 국회의원 일을 하시고 우린 김준현 위원장이거든요. 김준현 위원장이하고 전데 원래 셋이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이 김포 올해 지금 입지자들이 민주당 입지자들이 한 7명 돼요.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누구랑 특정하게 한 지역위원장은 김준현 위원장인데 특정인이라고 하는 게 혹시 그 좀 편애적인 측면이 있다 싶어서 그래서 그때 김준현 위원장 둘이 하고 그 지역구 도의원 우리 김진일 위원, 추민규 위원 그리고 김포에 도의원들 같이 배석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금 대체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노선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이제 신주시로 나타나면서 이 서남 축의 그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변화가 이 판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판교하고 천안 연결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집중력을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대강이 검토했다가 일단 잠깐 수습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자 벨트 자체가 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교에서 천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이건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이제 언론인분들께서도 이거는 뭐 특정 정파를 떠나서 해주셔야 됩니다.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지하철 3호선은 3기시설 때문에 확정이 되고 네네네. 5호선도 지금 오사하고 있고 네. 5호선은 아직 결정안 됐지만 5호선도 거의 근데 지금 남양주 같은 데를 예를 들면 남양주는 비로소에 들어갔잖아요. 네. 남양주 인구가 지금 70만이에요. 그렇죠. 이제 들어왔어요. 네. 하남 인구 이제 40만도 안 되고 이제 20몇 만이고 네. 30만이 될 것도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를 텐데 네. 40만이 돼도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요 인구 가지고 지하철 3개가 들어오고 GTX D까지 과연 B씨가 나오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그래서 GTX는 지금 ABC가 공이, ABC가 다 예타 면제입니다. 네, 예타 면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서 예타했는데 기본 노선만 했고요. 지금 이번에 강역교통위원회가 얘기한 노선들은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 지하철 노선은 예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양주 비로소 유치하고 그러니까 예타를 했더라고. 예타 통과.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장화문호 노선으로 했다가 그걸 예타를 했다가 GTX와 관련돼서는 협의체를 한 거지. 그게 이제 그 지수 그 개념 까먹었는데 예타가 아니고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수를 산입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한 겁니다. 그건 GTX. 그래서 경제성 조사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조사까지 해가지고 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예타로는 기사가 나오는 기사 썼지만 예타로 쓰면 기억이 나. 그게 이제 일종의 예타예요. 예타인데 예타로는 사실은
인천 쪽도 안 나와요. 예타는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무슨 지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남양주 같은 경우는 자꾸 남양주도 죄송하지만 3기 신도가 씨가 들어오는 바람에 예. 이제 예타를 겨우 그게 이제 그뭐 수리타산이 BC가 개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이제 GTX-B를 끌고 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예. 이렇게 이제 시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하남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다 들어온다고 대상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가 인구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60만 70만 상태에서 깨고 이제 탄 거를 과연 이게 지금 디오선이 이렇게 우리 저기 조만간 결정이 되고 광역 교통망이 뭐 이게 들어가서 발표가 할 수 있을지 좀 약간 좀 예. 걱정이 돼서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메인으로 한 이유도 뭐냐면 이건 지역 사업에서 제가 반드시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BC의 준화잖아. 예타 이제 주사업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제 3호선도 예타 면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들어오는 것도. 그래서 이제 예타 면제로 하되 면제 사업을 추진하되 내년 말에 이걸 공시 이제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정 계획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인구가 뭐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구 중심으로 된 거는 이미 다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다른 것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GTX가 남북 동서 양측만 할 때 두 개만 하려고 했던 거야. 이것이 이후에 한국사의 교통, 수도권 교통망이 어디까지 하냐면 소위 180km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 대전 정도권이거든요. 이 중국을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대비하지 안 되겠다 해서 예타 면제를 주로 하면서 추진해보자고 이제 미리 대비, 선제적인 이제 발상이거든요. 이게 GTX-D도 지금 이제 우리 이성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해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산입 범위를 좀 추가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마이스단지 같은 경우 이런 뭐 대단한 거죠. 마이스단지를 정부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교통망으로서는 당연히 GTX-X죠. 연계해서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모아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제 메인으로 했습니다. 그 마이스단지 말씀하신 거는 국내 자본가들 하게 되는 거예요? 외자 유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의 이강유 수상은 거기는 중화 자본이에요. 그건 외국 자본을 볼 수 없는데 싱가포르 자본을 봐야 됩니다. 국내 자본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20조 안팎이면 그러니까 외투법적인 받아야 될까요? 아니 이제 외지화를 요청하면 이 특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국내 자본으로서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약간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예. 또 인건시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예. 그거를 이제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가 예. 시라고 예. 외투법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무산된 거. 예. 이게 외투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의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예. 그럼 걔네들은 뭐 그린벨트 해지해서 돈 투자하고 이런 거를 모르더라고. 걔네들은 당연히 외국 애들은 그런데요. 내가 돈 투자해서 사업하려고 하면 내가 땅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미국도 그런데요. 그 나라 자기 자국민들한테도 대규모 자본을 유치할 때는 땅과土地같은 거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투자하고 뭐 사업하고 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법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것도 외투를 할지 어떡할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런 걸 좀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이제 이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부산에 우리 컨벤션에 이제 부산에 우리가 정상회의를 하면서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보면 그는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라는 데서 보는 마이스 단지가 아니고요. 진짜 단순한 컨벤션 단지예요. 아니, 이거는 여기는 그린벨트잖아요. 그린벨트죠. 이거 부산하고 다른 게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그거는 그거예요. 예.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중토 이거 치고 어디 거 치고 하면서 그게 결코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아니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것 때문에 부산이 정상회의 때 그건 단순 컨벤션은 회의하고 간단한 접대하는 걸로 끝났지만 숙박 시설도 그렇게 대형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가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벤션, 숙박, 비즈니스, 그다음 레저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보면은 그 경직됐다라고 하는 마카오, 그러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유수의 자본들이 마카오로 이전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것도 사실 그 외국 자본으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스베가스보다 마카오가 다 사실은 레저 관련된 거하고
그는 더 많아졌거든요. 지금 이런 것처럼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규모는 국내 자본으로도 외국 자본도 당연히 저는 군침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그리고 한국의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마이스 이 경제 규모에 마이스 단지가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저기 증명할 기회가 여러 번 있을 거니까 네, 그때 가서 저걸 하시고 정리. 알겠습니다. 저기 그 위원장님 저게 마이스 복합단지 네, 추진하는 거는 이제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뭐 이제 하나에 남았는 땅은 사실은 미사리가 이제 유일하게 뭐 보고라면 보고고 근데 그 이전에 지금 그 미사리 경정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평이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14만 평을 경정장이 임대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심지어 워밍업장마저도 폐쇄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는 바람에 미사 주민들이 오픈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상태로 있는데 맨날 뭐 안전의 문제다 뭐 이런 것들만 내세워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사리 경정장 같은 경우가 1년에 세수가 우리가 도에 갔다가 레저세로 예. 받아서 오면은 약 30억에서 40억 예, 정도 맞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수입도 별로 되지도 않는 국가에서 그가 내준 어떤 도박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스터 복합단지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이런 뭐 시설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그리고 지금 당장 미사 주민들도 그 워밍업장 이것도 오픈 못하는 경정장이 이게 뭐 우리한테 도움되는 건 뭐 있나? 그리고 워밍업장 그거는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예. 근데 자기네들이 임대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오픈 안 한다. 왜 국가 시민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조차도 시민들한테 오픈을 안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정본부 지금 있는 그 경정장하고 다 이 복합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제 소유여서 이 그 밑에 그 미사 강변도시하고 이제 그 밑으로 88도로 밑으로 뚝 뚫어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개통을 하는데 그거 하나 하는데도요 굉장히 힘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케이를 안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처가 어렵게 그거는 어쨌든 제가 여당 위원장이니까 어렵게 이렇게 뚫어냈거든요. 그래서 해줘서 했는데 또 뭐냐면 경정본부가 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이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다르더라고. 이게 굉장히 취약한 이 사양시설을 운영하는 본부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 개통해주는 조건을 LH에서 비용도 되고 경정본부 내에 있는 시설 그 개보수 있죠. 화장실, 그다음에 안전펜스 이런 거 다 LH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LH도 황당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부서라든지 중앙부처의 관할 기관으로서의 분리동성을 강조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스 단지를 제가 마이스 충전하려면 이거에 통합적인 걸 뭘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런 거 다 지금 말씀 워밍업장 같은 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하거든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하남시가 너무 현안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계속 협의를 하거나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것과 계획과 맞물려서 마이스 단지를 전제라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서 역할을 다시 한번 돌려주자. 이거는 가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자꾸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경정본부 활용과 관련된 그리고 시민공원 더 이력시설이라든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들은 반드시 추진할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데를 놔두고 지금 그리고 이사강변도시가 이제 인구가 10만이 되는데 당연히 공원으로서의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해야죠. 거기는. 그거는 하면 이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집중력 있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자,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